조선반도 정세기 인자의 군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 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F-22 전폭기가 8대나 뜨고 B-52 장거리 폭격기가 뜨고 하면은 북한은 놀랍니다. 북한의 핵폐기 협상 국면에서 혹시라도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축소되거나 유예돼 왔죠. 이런 와중에 또 하나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북한의 지대공, 공대공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훈련인데요. 이른바 맥스 썬더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이 맥스 썬더 훈련, 자, 한미연합훈련 가운데 또 하나의 사라지게 되는 훈련이 될지, 축소될 것이냐, 유지가 될 것이냐, 두 갈래길 위에 서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 대표님. 네. 일단 한미연합공중훈련, 하반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훈련이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죠. 비질런트 에이스. 그렇죠.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그런데 이 상반기에 또 유명한 공중훈련이 맥스 썬더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축소 또는 없어질 위기다. 근데 어떤 훈련이죠, 맥스 썬더? 이제 비질런트 에이스와 맥스 썬더는 한미연합 공군 훈련 중에서 가장 큰 훈련들입니다. 그렇죠. 상반기는 맥스 썬더, 하반기는 비질런트 에이스인데, 맥스 썬더 훈련은 미 공군이 알래스카나 미 본토에서 레드 플래그라는 걸 해서 네. 전 세계 동맹국들을 모아서 공중 어떤 전투 훈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국 공군이 공중급유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알래스카까지 레드 플래그를 하러 가기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한국 공군은 전쟁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규모로 알래스카로 파병할 수 없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미국이 이 레드 플래그 같은 실전적인 훈련을 그러면은 한국 공군이 다 할 수 있게끔 한국 본토로 가서 하자 해서 거의 미 공군이 엄청난 서비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레드 플래그에 준하는 그런 전술훈련. 네. 그래서 실제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어떤 전투훈련을 해보자.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구해가지고 전투훈련을 한 것이고, 하반기에 비질런트 에이스는 북한과의 전면전에 따른 작전 계획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른 그 전투훈련. 아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야 뭐 이미 지금 취소 또는 유예가 된 상태이고, 맥스 썬더마저도 지금 그런 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맥스 썬더 훈련. 자, 맥스 썬더 훈련 하면요, 현실 최강 전투기로 손꼽히는 F-22 랩터,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폭격기의 3총사 가운데 하나죠. B-52 전략 폭격기. 이 두 가지가 주인공입니다. 스텔스 기능이 우수해서 언제든 작전 명령만 떨어지면 북한 항공망을 뚫고 쥐도 쇠도 모르게 북한을 누비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전투기죠. 그런데 이 맥스 썬더 훈련, 북한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에는요, 맥스 썬더 훈련에 딴지를 걸며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 통보하기도 했던 바로 그 훈련이 이 훈련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요, 이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놀랄 수밖에 없는 훈련이다 라고 말이죠. 뭐 연례 훈련이고 방어 훈련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우리의 하는 얘기고, 북한으로서는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F-22 전폭기가 8대나 뜨고 B-52 장거리 폭격기가 뜨고 하면은 북한은 놀랍니다. 방어라고 그러지만 방어에서 공격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이지, 그 머리카락 하나 차이지 무슨 방어 훈련이라고 다 저쪽에서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기도 하지만 또 그 이외에도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북한이 싫어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 둘씩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사실은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바람에 B-52 폭격기는 등장하지 않았었죠.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굉장히 겁이 났었죠. 네. 왜냐하면
주한 미군에 전투기가 한 70여 대가 있습니다. 네. 이 7공군에 70여 대가 있고 우리 한국 공군에 이제 한 400여 대의 전투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항공모함이 온다면 그 항공모함에도 한 40여 대의 전투기가 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훈련을 어떤 그 이유로 해서 공식적으로 주일 미군 또는 미 본토에 있는 추가의 공군 전력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하룻밤 사이에 다 할 수 있어. 아하. 그러니까 아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그 말씀이 네. 전적으로 틀리다가 아니고 사실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 보면 겁은 나죠. 그러나 잘못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겁이 나지만 전향적으로 나오면 사실 겁날 일이 없지만 네. 어쨌든 내가 잘못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420대의 한국 공군, 70여 대의 미 공군에 대해서 50여 대, 60여 대의 본토 전력까지 왔다. 네. 이건 뭐 무지막지하게 겁나죠. 안 박사님, 사실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축소 유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아마 지난해 평창에 보면도 결국 한미 합동훈련이 거의 중단되면서 평창에 봄을 안아왔는데 지금 계속 톤다운하고 있는데 북한은 계속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아마 내부 영일 가능성도 높고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공격하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국제 정치를 알아서 네. 미국이 그렇게 북한을 쉽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네. 그런 엄살을 자꾸 부리는 건 아하. 결국 내부용이 아니겠는가. 또 알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어떤 압력 뭐 이런 것도 이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한국 그리고 미국의 입장 또는 시각 차이가 조금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1일 미국 국방부의 심장이죠. 펜타곤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를 통해서 또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이는 한미동맹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리고 한미 관계관들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I don't think we're scaling back exercises. I think we're building capability. I know they've been very successful, but we've also learned about improvements that we can make in our fall exercises. 김정은 실장님, 네. 자,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미국에서는 글쎄요, 개선할 점이 있다. 네네. 그리고 우린 축소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신뢰를 확인한 시간이었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글쎄요, 아주 미묘한 차이 같은데 이 같은 훈련을 두고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시각적인. 네, 예, 한국 측에서는 네. 최근 들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지 않느냐라는 네. 그 의구심이 많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불식시키려고 얘기를 하면서 아하. 또 하나는 2021년 5월까지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서 네. 이번 훈련 자체가 이것이 바로 전작권 훈련을 위한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네. 해석하는 게 상당히 보면은 아하. 아직까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만한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작권을 환수를 앞당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 자체가 네.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훈련을 현재 축소해놨지 않습니까? 훈련을 축소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키 리저브 훈련 이런 것들이 네. 북한의 그 전면 남침을 막은 다음에 본토 전력을 받아들여가지고 네. 다시 이제 북한 지역까지 수복하는 이런 훈련인데 작전을 이제 훈련하다 말은 거거든요. 네. 북한이 남침한 것을 이제 현지에서 막는 방어하는 훈련을 끝내고 나니까 개선점이 많다. 더군다나 대대급 훈련 가지고 어떻게 전면전을 우리가 아하. 훈련을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측면에 있어서 개선점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소되고 유예되고 취소되는 그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좀 담긴 뜻이다. 이런 해석이 되겠군요. 자, 이런 가운데요. 하와이 항공부대를 이끌고 한국에 온 사람이 있죠. 바로 크라파로타 미 사령관. 우리 한국을 향해서 2가지 훈련에 참가할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규 대표님. 네. 2가지 훈련. 그러니까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과 림팩 훈련, 이 2가지 훈련 언제든지 한국이 좀 참가를 하면 나는 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림팩 훈련이라고 하면 저도 지난해 우리 해군이 참여를 했던 훈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네. 훈련이었죠? 림팩 훈련은 환태평양 해군 연합 훈련입니다. 네. 당연히 미군이 주도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태평양 연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펠루, 칠레 이런 남아메리카
나라에서부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네. 국가, 즉 태평양 연안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을 불러서 하와이에서 아하. 해상 전술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말을 한 분은 해병대 장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해상 훈련의 마지막은 항상 상륙 작전이 따릅니다. 네. 그래서 2년 짝수에 한 번씩 림팩 훈련을 하는데 여기 우리 해군은 항상 보내왔었어요. 네. 그런데 해병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해병사령관 입장에서 태평양 해병사령관 입장에서 해병대도 보내라 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탈리스만 세이브 훈련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호주 해병이 네. 합동으로 홀수해마다 하는 거예요. 네. 올해 2019년도니까 올해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한국도 참가해라. 그래서 한국 해병대가 세계 랭킹 2위의 규모입니다. 네. 전력은 뭐 2위인지 그것은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되겠지만 규모는 세계 랭킹 2위입니다. 네. 그래서 크라파로타 장군의 이야기는 세계 랭킹 2위의 한국 해군과 네. 우리 미 해군은 보다 더 긴밀하게 국제 아하. 질서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다. 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미군 측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 그런 상황도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세균 전 장관이 저희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네.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훈련을 좀 축소 내지 뭐 중지해달라고 미국 쪽에 간곡하게 원해가지고 이렇게 축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랬죠.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요 그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조블,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다가 맥스 썬더 비질런트 에이스라까지 해서 지금 그 대규모 그 한미 연합 훈련 5개가 지금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대대급으로 이제 축소가 되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군 관계자들이 이제 저희 쪽에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식의 그 훈련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계속 그 중단이 된다면 한미 양군의 어떤 연합 작전 능력을 잃게 될 것이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한은 지금 통일대전이라는 그 전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포를 한 건데 거기에 보면 한국을 그 핵무기로 선제 공격한 다음에 기습적으로 점령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대대급의 한미 그 연합훈련 정도로는 이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1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